저 멀리 보이는 거대한 배 한 척. 울산항과 점점 가까워집니다. SK 원유 부위를 통해 입항하기 위해서인데요. 32만 톤급의 배 길이 350m. 63빌딩을 눕혀놓은 것보다 훨씬 긴 폭 65m의 초대형 원유 운반선 VLCC가 서서히 위용을 드러냅니다. 현재 부위와 원유선 거리 속력 한번 부탁합니다. 이상. 부위하고 원유선 거리는 약 한 70m, 70m, 해변에 0.5m입니다. 배 한 척에 실린 원유만 약 200만 배럴. SK 작업량의 3일치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메인 노프가 올라올 거거든요. 체인이 먼저 올라옵니다. 체인이 올라오면 체인을 원유선 쪽으로 끌어올려 가지고 원유선에다 딱 락킹을 시키면은 고정을 시키면은 끝나는 겁니다. 로프로 단단히 고정한 VLCC와 원유 부위 해상 호스를 연결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게 되면 배 안의 기름이 원유 부위를 통해 육지로 옮겨지는데요. 초대형급 선박이다 보니 수심을 20m 이상 확보해야 통행이 가능합니다. 자, 원유 부위를 활용하는 것은 부위에 이제 수심이 있기 때문에 원유선이 대부분 들어오는 선박들은 수심이 20m 이상을 유지하고 현재 우리 부위가 유지하는 수심은 약 26m 정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초대형 선박들은 부두를 접안할 수 없는 상태에서 부위를 활용을 해서 원유 하역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 SK 원유 부위에는 1년에 190척이 S-오일과 석유공사 등 울산항 전체 4개 원유 부위를 합하면 연간 300척에 가까운 VLCC가 입항하고 있습니다. 울산항에 VLCC가 정박한다는 것. 이것은 정박료와 도선사비, 항만 사용료 등 무려 하루에 1억 원이 넘는 돈을 지불한다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평균 이틀간 정박을 하니 VLCC 한 척이 들어오는 것만으로 울산항은 2억 원의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VLCC가 들어와서 다음 기착지로 갈 때까지 어떤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뭐 써야 되는 이런 선용품 같은 것들이 1차적으로 많이 날 것이고요. 가장 크게 이제 또 볼 수 있다면 방카. 이미 부산 같은 경우는 아시아 3대 벙커 포트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근데 VLCC급이 들어온다라고는, 그리고 여기가 정유 공장이 여기 있기 때문에 방카유가 뭐 도쿄나 오사카 아니면 홍콩보다 싸게 는다. 그럼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울산 와서 넣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방카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상당한 이제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죠. 엄청난 부가가치를 자랑하는 이 VLCC를 앞으로 울산항에서 더욱 많이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울산에 석유 제품을 운반하고 저장해서 사고 팔 수 있는 시장. 오일 허브를 조성하기 때문입니다. 오일 허브 사업은 지금 앞으로 울산이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과거 울산은 우리나라의 기간 산업의 중심지였고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했습니다. 특히 울산의 중화학공업, 석유화학공업 단지들이 우리나라 경제를 발전시켰듯이 이제 오일 허브 사업은 앞으로 울산항이 이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오일 허브의 중심지로서 그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기존에 있는 석유 제품
정제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판매를 하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석유 거래의 중심지가 됨으로써 (1조 9천억 원을 투입하는 동부가 오일 허브 사업은 오는 2025년까지 울주군 온산 앞바다인 남항지구에 1850만 배럴, 남구 앞바다인 북항지구에 990만 배럴 등 모두 2840만 배럴의 기름 저장 시설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대체 2840만 배럴은 어느 정도의 양일까요?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사용하는 원유는 약 280만 배럴. 쉽게 말해 2840만 배럴이면 우리나라 사용량의 열흘치가 울산에 저장돼 있다는 얘긴데요. 배럴당 67달러로 가정할 경우 총 190억 달러. 우리나라 외환보유고 3천억 달러의 15분의 1을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2억 8,800만 배럴이 67불이 다라고 얘기했고, 그것이 1년간 그렇다고 얘기를 한다면은 그것이 10년이 지속이 되고 20년이 지속이 된다고 했었을 때, 그리고 이 부분이 울산 지역에서 다 거래가 일어난다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가장 그 울산의 그 경제적 파급 효과로서 중요한 부분들은 그만큼 고용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과, 그 다음에 이 고용을 1차적 고용 외에도 1차적 고용을 뒷받침하기 위한 2차적 고용 인원이 늘어날 것입니다. 넓고 깊은 바다 위에 탱크를 세우기 위해서는 육지로의 변신이 필요한데요. 육중한 케이슨이 기중기선에 단단히 매여 있습니다. 높이 25m, 아파트 6층 규모입니다. 바지선 2대가 말 3,000마리가 끄는 힘으로 무동력선인 기중기선을 움직이면서 천천히 입수 지점에 도착합니다. 이렇게 모두 74개의 케이슨이 거치되면 30만 제곱미터 바다에 토사를 메우는 오일허브 1단계, 북항 하부시설 매립 작업이 시작됩니다. 해수와 금속의 불순물인 슬래그가 채워진 케이슨이 바닷물을 차단하면 뒤편으로 돌과 모래를 차례로 부어 육지로 만드는 건데요. 내년 매립이 완료되면 육지로 변한 바다 위에는 오일 탱크와 운영동이 들어섭니다. 이제 990만 배럴로 조성 중인 북항 사업에 대해서는 바다 매립 작업이 43%의 공정률로 진행 중에 있고, 내년 초에 탱크 터미널 공사를 본격 착공하게 되면 2018년 6월에는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1850만 배럴로 조성 중인 남항 사업은 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쪽으로는 남해 바다가, 뒤쪽으로는 높은 산이 있어 바람을 막아주는 최적의 입지를 자랑하는 여수항. 이곳에 자리 잡은 한국석유공사 비축기지를 찾았습니다. 세 개의 큰 저장 탱크가 취재진의 시선을 사로잡는데요. 이 저장 시설이 지상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지상 탱크는 250만 배럴이고 보이지 않는 지하 저장 시설이 4,725만 배럴이 되겠습니다. 이 지하 저장 시설은 안반 시설로 되어 있으며 우리나라 세계에서 가장 큰 안반 저장 시설이 되겠습니다. 지하로 들어가 봤습니다. 화강암 성분인 동굴 안에 파이프라인이 길게 연결돼 있습니다.
이 파이프를 통해 흘러간 석유는 지하 30m 아래의 거대한 저장 공간에 보관됩니다. 저장 탱크를 갖춘 지상과는 달리 안반 사이에 저장 공간을 만들어 그 사이에 석유를 채워 넣는 방식입니다. 지하 공동 저장 원리는 기름은 물보다 가볍고 기름은 물과 혼합되지 않는다는 저장 원리에서 건설되었습니다. 이 지하 저장 공동은 해수면 아래 마이너스 30m에 위치해 있으며 폭이 18m, 높이가 30m인 저장 동굴이 되겠습니다. 그 위에 지하수를 형성시키는 수벽 터널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수벽 터널로부터 지하수가 동굴에 미치고 이 지하수 압력은 저장된 그 원유보다 압력이 높기 때문에 이 저장된 원유가 밖으로 못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건립된 석유 비축 기지는 모두 9곳. 탱크도 있고 그 안에 석유를 저장하는 것도 똑같은데 이 석유 비축 기지를 오일 허브라 부르지는 않는데요. 대체 오일 허브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오일 허브에 대해 좀 더 알아보기 위해 찾아간 이곳. 잔잔한 바다가 인상적인 여수 오일 허브 코리아입니다. 2013년 4월 본격적인 상업 운영에 들어간 여수 오일 허브는 깊은 수심에 1km가 넘는 돌출식 부두를 갖춰 대형 선박의 접안도 가능합니다. 여수 오일 허브의 장점이라면 먼저 지리적인 조건으로서 이 여수 오일 코리아가 지금 여수만 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 재해로부터의 작업 조건이 상당히 유리하기 때문에 거의 1년 상시 운전이 가능한 조건이며 또한 수심이 깊어가지고 VLCC급까지 입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주변을 둘러봐도 눈에 들어오는 건 석유를 저장해 놓은 수십 개의 탱크뿐. 도대체 이 석유가 들어있는 탱크가 뭐길래 오일 허브라고 하는 건지 궁금해졌습니다. 지금 우리 울산에 있는 탱크 터미널은 원유나 석유 제품을 그 안에 담아 놓고 있는데요. 이게 자기가 아니면 어떤 특정한 기업이 쓰기 위해서 가지고 있으면 그냥 단순한 그 탱크 터미널 물류 창고입니다. 근데 이걸 안에 들어있는 물건을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 그러니까 기름을, 그 오일이니까 기름이잖아요. 이런 어떤 기름이나 원유나 석유 제품을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되는 곳, 그곳이 이제 오일 허브라고 할 수 있거든요. 한마디로 오일 허브는 탱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임대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집주인인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일정 기간 계약을 맺고 전세나 월세를 받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집세가 생각보다 크다는 겁니다. 여수 오일 허브 코리아의 올해 예상 매출액은 600억. 전체 탱크 수가 36기인 점을 감안하면 탱크 1기당 1년에 16억 원의 임대 수익을 얻는 셈입니다. 이렇게 비싼 돈을 들여 탱크를 빌리려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놀랍게도 여수 오일 허브 코리아의 임대율은 91%. 부채 3천억 원을 다 갚는 10년 후부터는 매년 600억 원의 임대 수익을 올리는 황금알 사업입니다. 저희 오일 허브 코리아는 처음 설립되어서 상당히 많은 빚을 안고 운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석유 시장도 백오데이션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흑자로 끌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하나 이제 금년부터는 석유 시장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 또한 그동안의 운영
효율 개선화 등을 통해서 많은 비용 절감 노력을 이루었습니다. 따라서 금년부터는 흑자 전환을 시도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